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메가M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메가MD가 딱 시초가부터 갭상승 한번 제대로 띄워놓고 있다가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 상황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요거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부터 이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건 분명히 이슈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뭐 메가MD는 대표적인 교육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 쪽에 뭔가 이슈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슈가 있었던 게 보니까는 이 읽어보면은 이 의대를 이제 증원 발표가 임박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가 원래 2006년 이후로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째 그냥 3058명으로 동결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지금 의대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입학 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원래 19년째 3058명이었는데 여기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또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쪽으로 어쨌든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 쪽이 당연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완전히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증원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하겠다라고 이제 꿈을 가지고 또 달려올 거고, 그럼 그거에 토대로 교육 관련해서도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런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이슈를 가지고 교육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아침부터 뭐 메가MD 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비상교육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애니 능률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한번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고, 사실 이거 말고도 교육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또 총선 앞두고 교육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항상 화두가 되는 문제니까 이 얘기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차피 요즘 뭐 엔젤 산업이라든가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출산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출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또 교육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었을 때 교육 관련된 테마는 계속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뭐 이번에는 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계속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교육 테마들도 계속 지켜보시는 건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재무적인 부분을 좀 그 다음에 가볍게 좀 살펴보고 가면은 이 메가MD 같은 경우에 재무적인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좀 매출액이 쪼그라들면서, 뭐 물론 적자가 나고 있진 않아서 뭐 나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좀 쪼그라들고 있었던 상태였고, 아무래도 뭐 인구수 자체가 좀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새로운 좀 활로를 찾는다든지 뭐 약간 조금 더 다시 이런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적자가 나거나 막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그런 형상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완전히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자 나고 있던 2019년도, 17년도 이때 당시보다도 지금 못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뿐이지, 그래도 흑자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주가가 이만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때보다 나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까지 내려왔다면 그래도 저평가까지는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저평가에서 완전히 여기 고점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저평가에서 이제 고평가로 넘어가는 자리의 중간선상에서 지금 좀 간을 좀 보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아가지고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대하면서 더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재무는 이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여기까지 좀 보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살펴보면은 근데 오늘 좀 아쉽네. 이게 사실 패턴은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완벽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는 흐름이 나오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사실 패턴이 뭐가 좋았냐면요, 요게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끝냈고요. 진짜 끝냈고 돌파시키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패턴 자체가
삼중바닥형 패턴을 완성을 시켜나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제가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몇 가지 패턴들 뭐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삼중바닥형 패턴이고, 이 삼중바닥형 패턴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잘 안 나와요. 뭐 디테일한 것들은 저기 멤버십 교육 과정에서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려놨는데 뭐 어찌 되었든 이 삼중바닥형 패턴들은 진짜 지금 딱 봐도 보이지가 않죠. 다른 데서는 보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정석같이 만들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패턴은 진짜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오고 나왔다 그리고 돌파 나왔다 그러면 급등입니다. 보통 제가 보는 확률상 한 80%? 우선 쐈다 하면 찔끔찔끔 안 갑니다. 이 패턴은 나왔다 하면 그냥 급등입니다. 완성만 시킨다면.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걸 지금 이 메가임디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완성시킨 상황이었고, 오늘 이 자리 어쨌든 갭상승으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 갭상승이었던 게 문제였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는 여기서 그냥 스무스하게 밀었으면 그냥 한 방에 강하게 한번 쏘고 연타로 쫙 쳐주는 움직임까지 만들어내게 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작은 파동만 옮겼어도 한 5,000원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패턴, 이 삼중바닥형 패턴은 나오기도 어렵고 완성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만큼 어려우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 완성만 시켰다? 그때부터는 보통 대슈팅으로 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갭상승으로 만든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갭상승을 띄우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갭상승을 띄울 바엔 진짜 점상이면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거고요. 사실 갭상승은 보통 만들고 나서 이게 아침부터 보통 그 전날 시간에서 벌써 동네방네 소문을 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갭상승을 띄워놓은 애들은.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그냥 갭상승 띄워가지고 오늘 몇 프로 띄워서 시작을 했어요. 14% 뛰어서 시작한 다음에 19%까지 한 순식간에 올렸죠. 아침에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국에 있는 이 모든 투자자들이 이게 그냥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럼 관심이 많이 몰리게 되면 무거워져요. 순식간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시장이 솔직하게 아니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 모두가 막 진짜 천국 뭐 유토피아처럼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갭상승 띄우는 종목들은 보통 전날 시간에를 올려놓으니까 미쳤다고 누구 좋으라고 저 내일 갑니다. 저 내일 가요. 이걸 누가 미리부터 알려주냐고요. 딱 그냥 가만히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슬 가볼까 하면은 갑작스럽게 보통 원래 쏘는 움직임들이 보통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왜 급등을 잡기가 어렵지라고 하냐면 그 순간에 잡는 건 원래 어려워요. 왜? 남들 못 잡게 순식간에 쏴버려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순식간에 끌어올려 버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게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미 동시호가에서부터 갭을 띄워놓고 저 오늘 출발합니다. 저 오늘 갈 거예요. 전국에 계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다 저 좀 보세요. 막 이렇게 관심 달라고 미쳤다고 이 짓을 하냐고요. 그래서 보통 갭상승 움직임들이 보통은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이유가 잡상인들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갭상승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점상은 얘기가 좀 다르고요. 갭상승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갭상승은 갭상승으로 만들지 않고 오늘 이거 진짜 그냥 패턴은 완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 정도라면. 물론 이따가 좋은 얘기도 있어요. 뭐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 오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오늘 그냥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다가 순식간에 여기서 기어 바꾸면서 순식간에 셨으면 가능성이 그냥 한 방에 치고 오늘 제가 보는 이제 경험상은 이 정도까지 밀어놓고 내일 연속적으로 쳐주는 그림까지도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안 나오고 너무 시작부터 동네방네 소문을 많이 냈더라.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이 속담이 있죠. 왜 먹을 게 없겠어요? 이 잔치집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많이 먹을수록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일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 만들어 놓고 갭상승을 띄워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나쁘게 봐야 되느냐? 아니죠. 자, 요거를 그마저도 계산을 안 했을까요? 미쳤다고 그냥 띄웠을까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애초부터 이제 한 번 더 반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실 다 된 밥인데 이걸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가 어쨌든 돌파하기가 물론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은데 돌파를 하면 대박이어서 그렇지. 여기 구간만 넘어가면 어쨌든 지금 큰 흐름상 봤었을 때 어차피 박스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요렇게 하락 추세 태웠고
요렇게 박스권 추세대였고 넘어가면 뭐야 이제 상승 시세로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가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만 하면 추세로 연결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인 건데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내가 만약에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출혈을 많이 입지 않기 위해선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헐겁게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요 자리를. 어쨌든 헐겁게 만들어내고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많이 흡수를 시켜놔야 여기가 헐거워져 있어서 내가 진짜 배기로 올리기 시작을 할 때 던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 속임수가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엔 실패를 하긴 했지만 반응이 나쁜 건 아니었다. 물론 오늘 간다라는 관점이 있었어는 오늘 갭상승에 띄운 것 자체를 저는 이제 뭐 물론 이것도 계속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결국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오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오늘부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올 때마다 지금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죠. 막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이번에도 터지고 근데 오늘 여기를 갭상승 뛰어넘면서 결국 음봉이긴 해서 돌파는 못했지만 반응이 최근보다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그걸 봤었을 때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이게 왜 어떻게 거의 다 됐다라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거래량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라는 걸 꼭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냥 아예.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거래량은 1대1 물물 교환이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다가 그냥 외워두시고 1대1 물물 교환이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매수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도세도 동일한 숫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류권을 똑같이 건드리면서 돌파는 둘 다 못했어요. 근데 과거보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매도 물량도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돌파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게 줄어드는 걸 확인해 주는 작업을 좀 합니다. 여태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계속 건드릴 때마다 늘어났잖아. 계속. 뭔 얘기야? 이거는 매도 물량이 늘고 있으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건드려 보니까 어때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부터는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오늘 반응으로 한 번 더 봐본 거예요. 더 봐봤더니 어때? 결국 음봉이지만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여기 헐겁다 이겁니다. 아마 우선 오늘은 음봉이라서 어쩔 수 없고 오늘 약간 힘을 썼기 때문에 며칠 눌림 나오는 건 뭐 불가피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지금 굉장히 헐겁기 때문에 다음 반등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삼중바닥형 계속 유효한 상태죠. 지금 요 삼중바닥형 형태가 계속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자리만 안 꺾이면 됩니다. 여기만 안 꺾이고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파동 각도를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안 뚫리는 선에서 뭐 눌림 나와도 사실 상관없고요.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치기 시작하면서 자리가 나오면 오히려 공략 타점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부터 시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여기가 지금 헐거워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격을 조금만 벌려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패턴도 삼중바닥형 패턴이겠다. 소화도 어느 정도 됐겠다. 매우 강하게 슛을 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다음 타점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 테마적으로도 그렇고 업황 분위기 자체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같이 아마 이번 파동 이제 마지막 정도의 약간 이 시뮬레이션 뭐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보이고요. 나와주면 이제 요 자리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슛은 나올 거니까 요 타점 잘 보고 계시고 뚫리면 안 되는 지점은 2,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뚫린 상태에서 반등 보여주면은 진입 타점이 될 수 있고 이제 3,500원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다시 반등 치면 어차피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3,500원까지 올라오면 사실 오늘도 분할 익절 해주면 좋긴 해요. 3,500원까지 올라오면 우선 분할 익절 1차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아니 더 멋지게 간다면서 왜 여기서 분할 익절 하라고 하냐.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음봉으로 꽂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나요? 아니라는 거지. 혹시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도 항상 우리가 인생 보험 왜 들고 살아요? 예? 나 병 안 걸린 건데 라고 내 병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보험 들고 살아요?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수익만 보면 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눌러줬다가 올라왔을 때 3,500원에서 1차 목표가 어차피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혹시 몰라서 있어서 그래. 여기서 분할 익절 해놔요.
우선 해놓고 이제 남은 물량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가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땡큐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때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이 정도 파동이 하나의 파동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만큼 끌어올렸을 때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다음 목표가가 한 6,000원대 구간까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3,500원 1차 목표가, 6,500원 정도 2차 목표가 라인 잡아놓고 분할 대처, 전량 대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보험 삼아 절반 익절했어. 가지를 않고 무너지네.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난 수익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마음 든든하죠. 어차피 내 본전만 이탈 안 하면은 홀딩 해보면 되는 거고, 본전 이탈해도 정리를 해서 본전에서 정리를 해주면 수익, 본전 합쳐서 수익, 그 다음에 다시 관망하다 또 타점 나면 또 공략,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라인들을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 사실 패턴 진짜 좋습니다. 삼중바닥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사실 오늘 갭상승만 아니었으면 이게 그냥 한 번에 밀 수 있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갭상승은 너무 잡상인이 많이 껴요. 뭐 동시효과부터 시작해서 뭐 보통 갭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전날에 시간에서부터 올려놓으니까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보라고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갭상승 움직임들이 그래서 만들어주면 처음부터 무리를 해버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힘이 뒷심이 딸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좀 실패한 형상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쁘게 볼 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어쨌든 우린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반응, 오늘 갭상승 띄워놓고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이번 반응이 아주 좋다. 밥에 뜸이 다 들였다라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반응?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응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확인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는 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건드리면서도. 근데 매도 물량이 줄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가니까 뭐 며칠 동안 눌리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자리가 뚫리지 않는 선에서 반등만 성공을 하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시도할 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힌트를 얻어냈으니까 요 타점 나오면 한번 잘 지켜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3,500원 똑같이 잡고 보세요. 요 자리가 돌파가 안 나올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요. 인생 보험 들고 살듯이 항상 이 차트에서도 보험을 들고 보시라는 차원에서 1차 목표가 3,500원 오면은 우선 분할 익절 하시고요. 하시고 나서 남은 물량이 터져주면 이제 이 정도 힘만큼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관점은 6,500원 정도 라인이 2차 목표가이자 최종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할 익절, 전량 익절 관점 보시고, 분할 익절 해두면 돌파하다가 혹시 실패하게 되는 불상사가 오더라도 수익 챙긴 게 있기 때문에 버텨볼 수 있는 재간도 생기고, 여기서 내 본전 이탈하면 그냥 정리해버려도 어차피 수익으로 나왔다가 다시 관망하다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실 생각으로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